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 월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동안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은 습한 날씨 속에 굉장히 좀 찌는 하루,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네, 오늘 3분 70억 검색 종목은 38개, 그 중에서 피벗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15개, 15개 종목 가운데서 피벗 2차 장선 위에서 5패턴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온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펩트론,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펩트론은 질질의 패턴이 나와서 제가 타이틀로 펩트론 질질의 패턴 달았고요. 한번 보시죠. 시장 종합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코스피부터 여기 선을 항상 그어 놓으면 사라지더라고요. 저장. 오늘 시장 종합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좀 더 많았으며 상한가 종목은 없고요. 거래대금은 9조. 거래대금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밑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닫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잘 위에서 일단 잘 버티고 있는데 또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 가다가 올라갈지 계속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야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크로스 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다음 코스피. 코스피는 오늘 양봉이었던데, 그거 보니까,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으며, 상한가 두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렇고, 거래대금이 좀 별로입니다. 6.9조, 거래대금,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대금은 굉장히 적게 들어왔고 전일 대비 0.8%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이제 구름을 뚫으려고 애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저항을 받을 건지. 얘는 여기 지금 아직 탈출할 때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보통 탈출하면 이렇게 탈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탈출하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탈출하고 올라갈 동안에는 거의 이제 같은 방향을 뛰고 움직이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매도를 끝내고 과매도에서 탈출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도 과매도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과매도가 실패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도 다시 과매도에서 탈출하면 또 이렇게 가긴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누가 이끌고 갈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3분 70억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 바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뭐 2개였고 그 전날도 2개였나? 최근 뭐 지수는 뭐 지수대로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움직였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뭐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상위가 돈 많이 들어온 종목 순서잖아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벗 2차 장선을 떠나서 이 삼성전자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는지 오늘 분봉이 삼성전자, 솔루스 첨단 소재, SK하이닉스, 펩트론, 삼천당제약, 현대차. 이거 차트를 뭐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겠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것만 딱 해놓고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네오셈, 셀트리온 조금씩 해서 올라갔죠. HLB,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실리콘2, 삼성 SDI,
이미 이렇게 14개밖에 안 받는데 거래대금이 1600억밖에 안 됩니다. 오늘 그냥 거래대금 들어온 거 3천억 이상 요 4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나면 사실은 솔루스 첨단 소재랑 페트론 2개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 그나마 좀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되는 것. 삼천당이랑 현대차 이런 건 다 대형주잖아요. 네오셈 이 정도. 네. 지금 셀트리온에서부터 얘네들은 지금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적죠. 사이즈 덩치에 비해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대금이 오늘 대부분 적게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7번 아이언 패턴을 다루잖아요. 7번 아이언 패턴을 다루기 때문에 7번 아이언 패턴에 적합한 종목들은 네, 그날 당일 거래대금 상위에서 여기 보면 한 2천억 이상, 뭐 못해도 한 1,500억 이상 종목들에서 다 나오고 그냥 끝납니다. 이 밑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3분 70억 검색 기준으로 피봇 2차 장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돌파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쵸 3분 70억 거래대금이 나오고 피봇 2차 장선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돌파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대금 나온 종목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오늘 종목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둘러볼 것도 사실은 없고요.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네, 여기죠. 검색되고 딱딱딱 2개 올라가고 조정받고 여기서 상한선 패턴 나오죠. 상한선 패턴으로 짧게 상한선 패턴이 나왔으나 짧게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 거기를 여기가 이렇게 터치해주고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여기는 무슨 패턴이다?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2평이 22평 위에서 놀다가 데드크로스 내고 바로 골든크로스 내면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여기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타점이 나왔다. 그리고 네, 요 타점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간 그 끝을 네, 더 이상 돌파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처음부터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 하셨던 분은 끝까지 뭐 가능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여기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뭐 22평 터치 패턴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이미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만 앞에 보시면 네, 타점들이 이렇게 제일 좋은 타점 여기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예전에도 제가 숙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방장님, 선생님, 양매매 윤 선생님 그 주식 채널에서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영상들 한 300여 개 그러면 300개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한 400여 개 되는 그 라이브 영상까지 합치면 한 5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영상들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결국에는 타점을 당기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앞으로 당기려는 노력 혹은 타점을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낮추려는 노력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그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사실 돌파 매매 하라고 해놓고 타점을 낮추라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처음에는 타점을 당기라고 어디를 어떻게 당기라는 말이지. 네, 이해가 안 갔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파 매매 5패턴 돌파 매매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타점을 낮추라고 한다고? 그러면 눌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왜 갑자기 눌림을 하라고 하시지?
그 3분봉 단타에서 양매매 윤 채널에서는 눌림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돌파 매매고요. 돌파하기 직전 네, 호가 한두 개 앞에서 혹은 캔들 한 개 정도 앞에서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눌림을 B급 구역 눌림이나 이런 거를 강의한 적은 없어요. 눌림 분할 매수는 30분봉으로 일봉 보고 하는 거 있죠. 일봉과 30분 보고 하는 거. 그거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당일 매매에서는 눌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타점을 낮추라. 무슨 말일까? 되게 고민을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저게 무슨 말일까? 진짜 여기서 사라는 뜻인가? 여기가 타점인데 여기서 사라는 뜻인가? 아니면 여기서 사라는 뜻인가? 도대체 뭐지? 검색식을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이거 기준봉으로 발견하고 여기서 사라는 뜻인가?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검색식을 다른 검색식으로 줄여서 여기서 사라는 이것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검색식은 그대로 두고 타점이 보시면 여기 1번 타점이 3분 70억 피봇 2차 장선 위 7번 아이언 패턴 타점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 두 번째 타점이 있고요. 어쨌든 돌파되는 타점으로만 보면 여기 세 번의 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놓치고 하다 보면 이런 데 타점을 잡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잡을 줄 알아야 된다.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첫 번째 타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찰하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3번에서 1번으로 바로 가기 힘들면 적어도 3번에서 2번으로 가거나 2번 타점 잡는 경우 1번으로 가거나 근데 1번, 2번 놓쳤는데 3번 자리 3번 자리 자꾸 3번 자리 하다 보면 자꾸 높은 데서 자꾸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잡을 때 뒤돌아보면 여기도 한번 있었고 여기도 한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최대한 이 타점. 근데 이 종목은 상한선 패턴이 첫 번째 타점으로 나왔으니 재빨리 타점을 잡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기준봉 나오고 재돌파 없다가 이렇게 뭐 22평 터치나 22평 데드 크로스나 아니면 질질이로 해서 첫 번째 타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첫 번째 타점이고 가장 낮은 타점에 내가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양매매 유윤 선생님의 말씀 중에 타점을 당기려고 여기서 자꾸 내가 매매하는 거를 이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수 방법 그대로 두고 피봇 2차 장선 위 3분 70억 검색기 그대로 쓰는데 내가 여기서 자꾸 매수를 한다라면 여기서 매수하는 걸 애써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영상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도 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가 기준봉이고요. 자 기준봉 여기 상한선 패턴 자리 하나 보이죠. 상한선 패턴 올라갔고 그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 캔들 한 개밖에 없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터지고 가격도 돌파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거 지금 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미 신고가 영역을 매일 3일 연속 신고가 갱신이거든요. 오늘 3일째 신고가 갱신이라 갱신, 조정, 다시 한 번 더 갱신, 그리고 조정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5위평 S 패턴은 아니죠. 이거 5위평 S 패턴 아니죠. 패턴 아닙니다. 패턴이 아닌 상태로 뭔가 대금도 들어오고 돌파도 만들어졌지만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 조금은 어긋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돌파 3일 연속 갱신인데 그럼 조정받을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제가 타점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매수해서 여기 또 깨버렸네, 그죠?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네요. 좀 이게 이제 뭐랄까 국가 갱신인데 쭉쭉쭉쭉 이제 안 가는 거죠. 쭉쭉쭉쭉 가주면 참 좋은데 안 갔어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여기 상한선 패턴 짧게 이렇게 타점 주고 여기는 그냥 이 상승의 한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일부분으로 올라간 자리들을 여기를 올리듯 이렇게 페이크 한 번씩 주고 여기도 올리듯 페이크 한 번 주죠. 거래대금 거의 없는 페이크 나오고 거기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질질의 패턴. 질질의 패턴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많이 못 갔죠. 6만원 6만원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간 여기 보시면 최고가를 찍은 69,000원 이 캔들이 요 거래대금 70억 이상 터진 이 캔들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할 때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낮아지면서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낮아지더라도 일정한 비슷한 수준으로 요걸 그룹핑이라고 부르죠. 그룹핑 돼야 상승하는 거예요. 얘는 그룹핑이 아니에요. 비슷한 어깨 동무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형이랑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건 그룹이라고 보기 힘들죠. 이 정도는 돼야 그룹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룹인 거죠. 그룹 나오고 조정받아서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5패턴의 전형적인 그림이 아니라서 제가 타점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건 그룹이 조금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낌새를 거래대금에서 조금은 채야 됩니다. 낌새를. 그리고 좀 빠져버리죠. 이렇게. 어찌되었건 이건 여기서 질질의 패턴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한선 패턴으로 짧게 올라갔다가 질질의 패턴으로 또 짧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준 건 그냥 첫봉에서부터 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한 거는 없었다. 시원하게 못 올라갔다. 왜? 제가 이렇게 질질의 패턴으로 페이크 이후 돌파라는 질질의 패턴으로 매수하고 여기가 VI였고요. VI 들어가기 직전에 매수해서 VI 풀리고 흐지부지해지다가 저는 이제 손절을 그럼 여기 돌파 기준 가격보다 조금 높은 데서 샀고 돌파 기준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봤습니다. 손절 가격 안 주고 여기서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6만원을 넘을 거냐. 첫 번째 6만원을 넘을 거냐. 두 번째 거래대금이었어요. 거래대금이 뭐냐.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제가 이제 매수할 때 VI 직전에서 이제 요거 보고 요거랑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별로 없죠. 거래대금이 계속 없어서 없는 상태로 이렇게 꼬그라지면 이제 손절하고 나와야겠죠. 근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은 저는 이제 사실 100억 라인으로 봤어요. 이게 이제 까만색이다. 100억 이상들인데 100억 이상 터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까만색으로 바뀌어서 100억 이상 이렇게 빵 터지면 거기서 팔아야지. 뭐 그런 생각. 위에는 이제 상한가도 있죠. 상한가, 거래대금, 그다음에 6만 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고민을.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이 터졌어. 70억 이상 터진 거죠. 첫 번째. 그리고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6만 원을 넘은 거죠. 6만 원도 넘었고 거래대금도 일단 70억은 터졌어. 그럼 다음 캔들에서 거래대금이 100억, 그러니까 이 70억 이상 터진 이 캔들이 100억 이상 터지기를 바랬는데 100억 이상은 안 터지고 7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 그러면 하다못해 50억 이상은 좀 터지면서 좀 더 올라와 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렇게 그룹핑으로 조금 줄어드는 거래대금. 그러면서 여기가 양봉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그래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거래대금이 시원찮더라 이거죠. 상한가는 여기 위에 있고
아, 이거 6만 원 깨면 안 좋은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6만 원 깰 것 같은 호가가 이제 이렇게 자꾸 내려가길래, 네, 여기서 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결심하게 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거 중 한 개가 섹터 그룹별 여기 보시면 비만 치료제에서 인벤티지랩이 이미 상한가에 진입해 있었다. 인벤티지랩이 이미 상한가에 진입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매수하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요. 이걸 살펴봤고, 여기서 여기 등락률이 VI 직전 20% 구간입니다. 자, 대장은 이거 공식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쓰는 거고,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대장이 30%죠, 상한가. 대장이 30% 상한가를 갖고 2등으로 쫓아가는 놈이 종가상, 최종 종가상 한 10% 정도 간격을 둡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러면 한 20% 정도 종가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29%니까 그럼 얘도 한 19% 정도 되겠죠. 한 10% 갭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시간상 1시, 2시 이만큼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여기 20%를 왔어요. 그러면 종가가 20%가 되는데 이미 고가가 20%를 찍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종가로 20%를 유지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잘 없거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들이 거래되고 만들어 와서 바코드 찍는 거 아닌 이상은 여기 이미 20% 찍었는데 이러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 결국 여기에서 여기 오늘 종가 여기서 마감했죠. 마감을 하더라도 뭔가 출렁거림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29% 19% 사이는 25%에서 24% 언저리잖아요. 네. 그러면 고가는 2등 종목의 고가는 23% 정도, 좀 넉넉하게 봐서 한 25% 정도 찍을 거고, 종가는 이거 제 시나리오입니다. 종가는 18%에서 20% 찍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얘는 VI를 뚫고 갈 거다. 가서 고가는 이쯤에서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마감을 하긴 할 거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마감을 어디서 하는지는 나는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 매수해서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보고 내가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는데 음봉이 생기고 빠지더라. 6만 원을 이탈하더라. 일단은 그럼 얘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당장 상한가, 얘 상한가 같다고 얘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100%는 없는 거니까. 거래대금 이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얘도 상한가 가면은 안 되나요? 그죠?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6만 원을 깨고 일단 내려가면 난 여기서 샀으니까 요만큼은 일단은 정리하고 익절은 해야 되니까 익절하고 그럼 여기를 기준봉으로 놓고 다시 상한선 패턴으로 다시 해서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S 패턴으로 가든지 22평 터치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52평 S 패턴도 안 나오면 이제 일단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힘들어도 급등으로 이렇게 쏴버렸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앞에 상한가 한 놈 있으니 얘는 그럼 결국 오늘 2등으로 마감하겠구나.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여기가 20% 자리여서 고가 갔다가 꼬리 만들고 여기서 몸통으로 마감을 하는 게 보통 이동주들은 보통 그렇더라 라는 생각에 그러면 VI 뚫고라도 거래대금 하나 나오면 팔아야지. 100억 나오면 팔아야지. 100억 조금 못 미쳤죠.
그리고 여기서 양봉 터지면 상한가 도전. 뭐 예를 들어서 한 28%까지 간다라든가 못 가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비슷하게 맞췄죠.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고가 23%, 종가 18%.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거의 한 10% 1, 2등이 그렇더라. 근데 이건 모든 1, 2등이 아니고요. 상한가 종목이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이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종목들하고도 조금 엮여야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라는 종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판단을 또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전일 대비 등락률 인벤티지 상한가 갔죠. 휴림 네트워크스 이거 상한가 떴고 SG가 얘 뭐 느닷없이 큐렉소 로봇 티라유텍 통신장비 웨이브 일렉트릭 얘가 갑자기 얘도 휴림 네트워크가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웨이브 일렉트릭이 이게 2등인데 얘가 고가를 예, 고가 16%죠. 얘가 이 10% 갭만큼 갔다가 이렇게 뭐 종가 20%에서 마감하고 18%에서 마감하고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모든 건 네, 주도 테마 주도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온 종목, 돈 들어온 테마, 돈 들어온 섹터. 비만 치료제는 테마겠지만 섹터는 바이오죠. 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3,000당 유한양액 또 좀 있을 거예요. 밑에 없나? 없구나. 네, 없네요. 네. HLB. 네. 그래도 돈이 좀 들어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은 올라간 것, 양봉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 70억 7번 아이언 패턴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찰을 하더라도 관찰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종목들을 하루 종일 쳐다보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상한가를 간 종목과 함께 엮여 있는 섹터 또는 테마일 경우 2등은 어느 정도 그런 확률들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죠? 하다 보면 이게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이미 다른 곳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펩트론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질질이 패턴으로 매수하고 더 이상 안 가길래 접어라 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을 숙제로 넣을까 말까 고민은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외봉이거든요, 이게. 그러고 다시 이렇게 거래대금 살짝 들어오고. 그래서 두 번째 거래대금 살짝 들어온 캔들 기준으로 혹은 기준으로 해서 첫봉, 외봉 이후 이렇게 해서 이거 오이평 S 패턴 정도로 봤습니다. 매매를 저는 안 했는데 등락률도 낮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언제 사라졌죠? 삼성중공업 이렇게 치길래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검색해 봤더니 우선주는 없더라고요. 상장 폐지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얘가 나타났나 싶어서 봤더니 우선주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S 패턴 정도로 해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고가까지 해서 한 2% 정도, 한 1.5%, 1%. 이 종목은 뺄게요, 숙제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솔루스 첨단 소재와 펩트론 두 종목으로
숙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 좀 모양이 글쎄 제가 이게 상한선 패턴을 이런 상한선 패턴 잘 안 다루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뜨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뜨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갈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 저는. 그래서 여기를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기 뚫으면 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제 재돌파가 없었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숙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종목들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S 패턴으로 넣을까 했는데 지금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숙제에서 빼겠습니다. 물론 기준봉의 역할은 했어요. 이동평균선 벌어지고 상한선 밖으로 나갔고 돌파는 해줬고 근데 거래대금이 조금 외봉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앞에 언덕들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 저항에 부딪히는 좀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얘가 또 어떻게 날아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엑시콘 이거 상한선 패턴 아닌가요? 네. 이미 앞에서 상한선 패턴 제대로 한번 했죠? 네. 앞에 더 좋은 타점이 있는데 7번 아이언 패턴 타점으로는 그 좋은 타점을 안 준 거예요. 차라리 7번 아이언 패턴 타점이라면 여기를 놓고 기다렸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돌파가 없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고 타점은 나오지 않았다. 그죠? 상한선 패턴 웬만한 종목 아니면 진짜 여러 번 그 한 자리에서 그 한 자리에서 상한선 패턴이 여러 번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앞에 이미 더 좋은 타점이 존재를 했으면 여기가 일단 고점이 될 확률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죠. 그래서 여기를 숙제로 잡지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은 그냥 기준봉입니다. 저한테는. 기준봉이고 한국화장품을 매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매수할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5패턴으로 다루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는 여기를 상한선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준봉이고요. 네오셈도 그냥 기준봉이고요. 셀트리온은 그냥 흐물흐물 올라갔어요. 이거 뭐 질질 패턴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등락률이 너무 낮아서 숙제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유한양행 피봇 2차 장세를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한국화장품도 마찬가지. 위에 건 한국화장품 제조. 요거는 한국화장품. 일봉상 꼬리들 되게 많아요. 여기 장대 하나 만들어 놓고 유세 떨고 있네요. 지금. 언제 여기 장대 하나 만들었다고 상한가 허리에 손 딱 올려놓고 힘주면서 전부 다 꼬리를 이렇게 길게 뽑아내고 있는 매우 나쁜 종목 같아 보입니다. 한국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기준봉이고 이걸 만약에 매매할 생각이 있었다면 전 여기 선을 그어놓고 기다렸겠죠.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거래대금 없죠. 이런 거는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적당히 내려와서 좀 자리 잡아주고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해서 또 다시 거래대금 중간중간에 조금 살짝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찔러주는 그런 맛을 보여야 집중을 해서 질질이라도 볼 건데 질질 패턴이라도 볼 건데 이건 그냥 쭉 빠진 거죠. 꼬리꼬리. 삼성중공업 아까 제가 같이 말씀 나눈 거고요. HMM도 피벗 2차 장선 못 넘겼고 꼬리로만 LG전자 바코드 재돌파 없었고요. DIC도 재돌파 없었고요.
차트도 네, 여기 찌르기만 하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 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빼버리네요. 네. 자, 현대글로비스 예, 기준봉 여기까지. HLB 기준봉 어디를 기준봉이라고 불러볼까요? 이게 오늘 건데 기준봉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기준봉. 에코프로 머티 네, 여기까지 기준봉. 네, 어보브 반도체 네, 기준봉 제돌파 없고요. 데브 시스터즈는 네, 그냥 여기까지 기준봉. 시노펙스는 기준봉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세게 집어 던졌는데 못 봐도 여기를 봐야겠죠. 근데 이 거래대금 차이가 많이 나니 여기를 봐야겠죠. 아, 그래도 없네요. 그죠? KB금융 여기. 근데 다 바코드죠. 네. 이렇게 보면 바코드입니다. 그죠? 바코드로 보이죠. STX 그린 로지스도 여기가 기준봉. 이죠. 네. 이것들 기준봉 아닙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기준봉 없습니다. 하이젠 RNM 네, 여기 기준봉. 삼성전자 바코드 나온 건 기준봉 뭐 볼 그게 없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기준봉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준봉 없고요. 기준봉 없는 종목은 5패턴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기준봉 없고 5패턴 없고 현대차 기준봉 없고 APR 기준봉 없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거 예전에 써놓은 거고요. 지난주에 써놓은 건가? 이거 기준봉 없습니다. 대한해운 기준봉 없고요. 대원전선 지금 얘 옆으로 가는 거 살짝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기준봉 아닙니다. 액티브 리츠? 오, 리츠는 오랜만에 보네. 그냥 쭉 오늘 신규 상장이네요. 거래대금이 580만원? 580억. 쭉 빠졌고요. 삼양식품 기준봉이 없고요. 조정 들어가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분 70억 검색 종목 7번 아이언 패턴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기준봉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타점을 최대한 한번 낮춰 보십시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네. 그러니까 타점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여기가 타점인데 여기를 사라가 아니라 여기서 제대로 타점 잡았죠. 네. 22분 터치 패턴이 돼서 여기 잡았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타점들이 있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펩트론은 1등이 아니라서 상한가를 못 간 것 같다. 그러면 내일 가려나? 뭐 그런 생각. 근데 고가 갱신을 3일 연속으로 했죠.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를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종목은 뭐 딱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게. 네, 요즘 시장이 양봉, 음봉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환율도 아까 보니까 82원 환율은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뭐 이 5패턴 단타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2년 조금 넘었나요? 그리고 뭐 3분봉 단타, 3분봉 가지고 단타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제가 그렇게 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어줍잖은 주식 경험이지만 제가 느끼는 주변에 뭐 보는 그러니까 주식 말고요 다른 거 보는 거랑 뭐 여러 가지들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볼 때 제가 매달 1일 날은 그 임대료를 좀 받는 입장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료 좀 밀리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어디 갔나? 업종 종합 차트. 이거 지금 양봉, 음봉 뭐 이게 조금은
이런 것들보다 좀 느끼는 게 요즘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고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요즘 좀 이상하다. 개인적으로. 이렇지, 왜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냥 저만의 그냥 착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조금 이상하다. 여기저기, 돈 밀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돈이 밀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때, 제 시간에,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들도 있고요. 줘야 될 월급을 못 주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못 받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있고, 뭐 밥값 떼먹고 도망간 놈들 있다라는 식당 사장님들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주식에만 온전히 매몰되어져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깥의 어떤 그런 이 경제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식 시장, 주식 매매도 돈이 돌 때 우리가 그래도 종목들도 좀 많아지고 좋아질 텐데 돈이 이렇게 안 돌아서 큰일 났네라는 느낌 살짝 좀 요즘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돈이 좀 빨리 좀 돌기를 바라면서 바랍니다. 어쨌든 돈이 잘 돌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얘는 어쨌든 최근 고가를 넘으려고 하나? 일단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고 돈 파박 좀 쌩쌩 돌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과제 영상. 오늘 종목 처음에는 세 종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삼성중공업 제외하고 솔로스 첨단 소재하고 페트론 두 종목으로 오늘 숙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